이 레닌 시기에 이제 제국주의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홉스의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유럽에서 제국주의 시작은 이제 상품의 지리적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원거리 무역이었죠. 중세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제 활성화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향신료나 담배, 은 등을 사와서 유럽에서 이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불균등이죠. 불균등 가격. 그다음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런 이유는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다음에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그 이윤이 커지겠습니다. 부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연쇄적인 상품 거래라는 삼각 무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영국의 공산품 소총을 싣고 가서 아프리카에게 이제 부족에게 이 소총을 주고 흑인 노예를 사서 이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에 가서 농장에서 주고 대신에 이제 담배와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거를 영국에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다시 또 공산품을 싣고 아프리카 가는 이러한 이제 방식이죠. 전형적인 이제 삼각무역 이걸 노예의 무역입니다. 이런 원거리 무역은 이제 거대한 투기 자본에 의해서 진행되죠.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그 뭐 해적이라든지 에, 풍랑을 만나서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투기 자본 또 이제 보험과도 연결되죠. 그래서 보험과도 연결됩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독점적인 무역 특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또 항해 중에 해적의 퇴치나 아프리카나 이제 아메리카에서 현지 권력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이런 무역 상인들은 이제 무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역선이라는 건 대부분 무장선입니다. 대포 같은 게 다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나라의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제 용병이나 정규군을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미개척지가 이러한 원거리 상업자본, 투기자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변했습니다. 남미의 뭐 잉카나 마야 문명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이 제국주의 이전에 이러한 상업자본이 주도하는 제국주의가 있었죠. 산업자본, 자본가 이전에 상인에 의한 제국주의가 선행했다는 거.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이제 이런 대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얻어야 되고 또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상품 시장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의 새로운 제국주의가 대두가 되는 것, 즉 산업, 자본가를 위한 제국주의죠. 과잉 생산으로의 상품이 남아돌자 19세기 유럽에서는 이제 한 국가가 원자재와 소비 시장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런 서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초에 홉스가 바로 이런 제국지론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홉스에 따르면 제국주의란 그 사유재산제 아래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이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 홉스는 이제 이러한 제국주의의 경제적 동기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소득 분배가 불균형해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부자는 저축을 많이 해서 과잉 저축이 되고 빈민들은 반면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생산물, 특히 이제 소비물이 되겠죠. 일반 소비물이 소비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소비나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찾는다. 새로운 시장의 획득은 정치 군사적 수단에서 추진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역의 권력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자본가와 자본가끼리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수단, 군사적 수단이 있고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홉스에 따르면 각국의 국내 불평등이 투자자에게 시장과 투자의 기회를 해외에서 찾도록 하죠. 국내 시장이 과소 소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국 투자자의 경쟁이 이제 국제 분쟁의 원인이 돼서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홉스에 따르면 이제 독점은 이익을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경쟁을 약화시키죠. 독점이 되면 이제 소규모 자본은 다 독점의 경쟁에서 져서 퇴장당하거나 흡수당하게 됩니다. 소수의 독점은 이제 과잉 저축을 하고 과소 소비를 하므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저임금을 형성합니다. 독점이 될수록 더 이제 이 수요, 소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면 이제 결국은 산업이 위축돼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구매 능력, 즉 소비자 일을 못하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소비를 못하겠죠. 그래서 다시 구매 능력이 감소된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국내 투자 기회가 줄어들죠. 따라서 제국주의의 근원은 해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과잉 생산물이나 과잉 자본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외교 정책은 결국 해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지배와 종속입니다. 그래서 홉스에 따르면 금융자본의 무한 욕망이 이 제국주의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는 거죠. 홉스는 이제 이렇게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홉스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 세력들은 국내에서도 그때 해외에서도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경쟁하고 전쟁에 돌입하고 되죠. 그래서 홉스는 이러한 전쟁에 반대를 하면서 최저임금이나 누진세와 같은 정책으로 최저임금은 이제 그 소비를 확충하죠. 노동자들에게 임금 어느 정도 이상의 임금을 주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비를 확대하고 누진 과세는 이제 정부가 이 세금을 걷어서 소비 정책을 하게 되는 새로운 국내 소비를 창출하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거죠. 그 독점 세력이 국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재투자, 그죠?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한다는 거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요즘 말로는 이제 그 빈자가 부자에게 혜택을 받는 낙수 효과와 같은 재분배 정책을 주장한 겁니다. 홉스 이후의 힐퍼딩은 홉스가 말한 과잉 저축이나 독점 세력을 금융자본으로 더 구체화했습니다. 레닌 역시 이제 힐퍼딩의 자본 축적론의 내용을 참조해서 독점적인 은행 자본과 독점적인 산업 자본의 유착에 성립되는 자본 형태인 금융 자본, 독점 자본주의죠. 이러한 독점 자본의 성장과 발전이 제국주의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힐퍼딩의 견해를 레닌이 수용해가지고 이러한 독점 세력의 증가와 발전이 은행의 성장과 경제적 우위로, 은행의 성장,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과 이러한 경제적 독점 세력이 새롭고 공존하는, 융합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융합된 새로운 자본의 합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가능한 금융자본,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금융자본이 이러한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자본, 과잉자본, 금융자본, 해외 투자하는 들은 이런 농업지역, 그죠? 농업을 후진 단계 산업, 그죠? 그래서 어, 중남미를 미국을 위한 식량 창고로 미국을 위한 농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균등 성장을 하는, 불균등 성장, 세계 분업 체제에 종속시켜서 그 결과 불평등한 부가 되죠. 중남미는 이제 고부가 가치가 낮은 농업에 집중함으로써 불, 불, 불평등한 분배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무르를 했다.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어. 끝까지 발전시켰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제국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잉 자본,
독점 자본의 불가피한 몰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막스도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회 구성체가 만개하면 발전할 만큼 발전하면 이제 쇠퇴를 하면서 새로운 사회 구성체로 나타난다. 레닌과 홉스는 이러한 제국주의를 이제 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설명하고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죠?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차이는 이제 홉스는 막연하게 과잉 저축이라고 그랬는데 힐퍼딩이나 레닌은 이제 금융자본으로 구체화했고 그래서 이제 홉스는 과소 소비죠. 과소 소비. 국내 소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건데 이제 힐퍼딩이나 레닌은 이제 자본의 과잉이죠. 자본의 과잉. 자본주의가 이제 만개했다. 갈 때까지 갔다. 홉스는 이제 국내외적인 이런 과잉 자본의 분파 형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레닌은 이제 세계적 차원, 글로벌 차원의 그 금융 자본, 독점 자본의 세계 시장의 그 분할 이런 거를 말합니다. 홉스는 이제 어떤 그 사회 개혁이죠. 과잉 자본이 국내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개혁을 하자는 거고 레닌은 이제 2단계에서는 결국은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발전해야 발전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이며 사회주의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혁명의 단계다. 그 레닌은 이제 제국주의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 자본주의가 발전한 만큼 발전한 가장 높은 단계이고 결국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어떤 사회 구성체가 충분히 그렇죠?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만큼 발전한 만큼 최대한 발전하면 결국은 그 사회 구성체는 낡은 사회 구성체가 됩니다. 새로운 사회 구성체의 탄생을 예고한다. 즉 자본주의의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